단백질과 탄수화물은 또 이제 적당하게 섭취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걸 하면 될까요? 두 번째로는 칼로리가 낮고 영양가는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겁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하루 섭취 칼로리를 제한하는 절식을 하는 경우에는 칼로리가 적되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섭취해야지 영양 결핍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영양가가 없고 칼로리만 높은 음식의 대표적으로는 스낵류, 그리고 알코올, 튀긴 음식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피하시고 닭가슴살, 우유, 달걀, 두부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제가 꼭 하는 것들이거든요. 우와. 그래요? 네. 밥 양을 저는 꼭 7할 정도 이렇게 줄여서 먹고 있죠. 그다음에 아침 식사로 달걀을 하나씩 꼭 챙겨 먹죠. 그다음에 두부도 제가 콩단백질을 한 30여 년 정도 꾸준하게 이렇게 와. 지금 챙겨 먹고 있거든요. 선생님, 그다음은 또 뭘 해야 될까요? 네. 너무나 잘하고 계셔서 거기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영양 결핍 없이 식사량을 줄이는 세 번째 규칙. 이건 하루에 10시간 이상 금식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저녁 7시에 저녁 식사를 마치셨다면 다음날 아침 5시까지는 물 위에는 절대 입에 대지 않는 겁니다. 네, 식사를 하고 10시간 이상 정도가 지나면은 몸속에 당이 많이 소모가 되면서 지방을 에너지로 주로 사용하게 돼요. 이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노화의 주범인 단 독소가 만들어지는 걸 예방을 할 수가 있죠. 또 추가로 10시간 이상 금식을 하게 되면 세포가 자가 포식을 하게 됩니다. 이 자가 포식이란 말은 세포가 영양소 결핍이 됐을 때 자신의 단백질을 분해하거나 불필요한 세포 성분을 스스로 제거해서 에너지를 얻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 자가 포식을 하게 되면 세포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세포의 노화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절식을 할 때는 신체 대사에 관련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을 같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포가 스스로 불필요한 성분을 제거하고 다시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좀 자가포식. 신기하네요. 예. 자가포식.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네 번째로는 번째. 네 번째로 규칙적으로 하루 1.8리터 이상의 물을 수시로 마시라는 거죠. 이 나이가 먹으면서 체내 수분도 많이 줄어요. 또 우리 뇌에는 이 조갈을 느끼는 목마를 때 갈증을 느끼는 조갈중추라는 게 있는데 이 나이가 먹으면서 조갈중추 기능이 떨어집니다. 네. 제때 물을 못 마시게 되면은 조그만 수분량을 갖고 심장에서는 피를 빨리 돌려야 되기 때문에 고혈압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심장에 무리가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분량을 유지를 꾸준하게 해주면 심장 기능이라든지 세포 기능과 인체 대사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화 예방을 위한 절식에서는 물을 수시로 충분히 드셔야지만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신장이 지나치게 안 좋은 분들한테는 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물 많이 마시고 자주 마시는 건 오늘부터라도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절식을 위해서. 근데 1.8. 1.8은 좀 많긴 하죠. 예, 저는 이제 쉬워 보이진 않은데 어쨌든 네. 건강과 절식을 위해서는 그 정도 또 물을 섭취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절식에 성공할 수 있는 좀 확률을 높이는 그런 또 꿀팁이 있을까요? 네, 또 한 가지 꿀팁은 바로 식사를 하실 때 접시를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같은 양이라도 심리적으로 작은 접시에 담긴 음식이 더 많아 보이고요. 여기에 담긴 음식을 다 드셨을 때에는 한 끼 식사를 제대로 마쳤다라는 심리적 포만감도 생깁니다. 맞아요. 선생님 말씀 네. 들으니까 또 예전에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식판에 그 밥 먹는 다이어트가 한참 또 유행이었었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추가로 또 몇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 식사 30분 전에는 물을 한 잔 딱 드세요. 그러면 식사량을 줄일 수가 있고요. 식사는 최대한 천천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뇌는 음식이 들어가고 15분 후부터 포만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식사를 적어도 20분 이상 천천히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식사하실 때는 숟가락 없이 젓가락만으로 사용해서 드시면서 양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숟가락이 없으면 국물을 잘 드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트륨을 훨씬 적게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국그릇에 이렇게 드시는 거는 더 많이 먹어, 그렇게. 네, 이건 반칙입니다. 야,
어렵네, 어려워. 야, 그 숟가락을 빼고 젓가락으로만 식사를 하고 네. 그릇도 작은 걸로 바꾸고 할 게 참 많은데 어쨌든 이 절식을 하기 위해서 뭐 쉽진 않지만 네.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절식이 되겠습니다. 젊어지는 그 마지막 방법이 이제 하나 남아 있는데요. 호르몬의 운동, 식사까지 나왔는데 이제 어떤 게 기다리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스트레스를 줄여라. 스트레스. 근데 뭐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맞아요. 네, 병원 가면 항상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그러거든요. 그런 얘기는 저도 하겠어요, 선생님. 그러거든요. 네. 근데 너무 스트레스 당연하니까. 네. 안 받고 싶죠. 네. 근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받고 뭐 줄이고 되나요, 선생님? 맞아요. 안 네, 돼요. 막연히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하면 굉장히 모호하고 실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스트레스는 호르몬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콜티졸이 분비가 돼요. 이때 콜티졸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체내 지방을 축적시키고 근육량도 감소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분비에 장애를 일으켜서 뭐 면역 기능을 약화시킬 수도 있고요. 뭐 각종 알레르기, 류마티즘 질환,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등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알긴 알지만 네. 매일 뭐 또 우리가 받는 게 스트레스일 수 있고 뭐 사람 만나는 것도 있고 뭐 좀 직장 생활 할 수 있고 뭐 일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제 얻는데 스트레스 관리 이걸 좀 잘 좀 그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정신적인 주로 스트레스고 네. 이 스트레스에는 크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스트레스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고혈압, 뭐 당뇨병과 같이 질병으로 인해서 장기가 느끼는 스트레스와 이 관절통, 이 복통과 같이 우리 몸에 직접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육체적 스트레스는 우리 몸이 느끼는 불편함과 고통을 즉각 해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직각. 우리 몸에서 고쳐달라고 신호를 내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시면 안 되고 바로 병원을 방문해서 원인을 찾고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체적인 스트레스는 즉각적으로 좀 해결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요즘에는 사실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선생님? 네. 모든 정상적인 현대인이라면은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방법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긍정적으로 생각. 생각하라.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는 게 최선이고 최고라고 생각하시고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뻔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네. 요즘 뭐 보이스피싱도 많잖아요. 보이스피싱 같이 큰일을 당해도 계속해서 잘 때마다 항상 앉아있다 일어설 때마다 이런 돈을 생각하고 가슴이 아픈 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 딸 시집 가야 될 종잣돈인데 날렸다.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미 벌어진 거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어차피 네. 돌아오지 않을 돈이. 외국 여행 갔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하고 큰 예를 들자면 나에 대해서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하는 게 노력을 계속 하게 되면은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환자의 그 사람의 상태는 몸에 큰 효과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리 이제 최악의 상황이더라도 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은 이제 쓸데없는 걱정을 지워랍니다. 어니 젤린스키라는 심리학자가 걱정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 절대 현실이 되지 않을 걱정이 무려 40%.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 30%.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소한 일에 대한 걱정이 22%. 우리 힘으로 실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 4%.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걱정이 단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거의 합니다. 없네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100가지면 96가지는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이라는 거죠. 네.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은
두려움이 되고 또 이 두려움은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걱정이 없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저는 좀 찔렸던 게 제가 좀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가지고 밤에 이렇게 자려고 누우면 막 걱정거리가 생각나서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어요. 이건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김시현 선생님? 네. 자려고 누웠는데 걱정이 많아서 도저히 잠이 안 온다. 네. 이런 분들은 그대로 다시 일어나시는 겁니다. 일어나서 좋다. 네. 노트를 펼치고 걱정되는 내용을 쭉 적으세요. 머리에 있는 걱정을 다 꺼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걱정해봤자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것들은 빨간 펜으로 쫙쫙 지워보는 겁니다. 이렇게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걱정을 눈에 딱 보이게끔 만들고 이 지우는 행위만으로도 쓸데없는 걱정이 정리가 되고 머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갑자기 뭐 이 말이 생각이 나나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을 안 하겠네?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걱정 비슷한, 예. 시리즈. 머릿속에만 있던 걱정을 눈에 이제 보이게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그 눈에 그 효과가 그럼요. 머리에 각인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 관리하는 똑똑한 방법 계속해서 또 이제 알아볼까요? 세 번째로는 뭐 제가 뭐 종교인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남한테 칭찬을 많이 하라는 것이죠. 주위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아끼지 않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 돌아옵니다. 누군가 나한테 너 오늘따라 굉장히 생기 있어 보인다, 젊어 보인다. 그러면은 상대편이 야 너는 너무 후질구레하고 늙어 보인다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죠? 너야말로 좋아 보인다. 이렇게 서로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네. 쉽게 하면 내가 이제 아침에 넥타이를 묶으려고 그러는데 와이프가 넥타이를 묶어주면서 오늘 당신도 이제 늙어서 갔네. 그러면 내가 와이프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은 아직까지 젊네 그렇겠어요? 너도 같다라고 그럽니다. 이런 순간을 하는 순간 둘이 낭만하시네. 확 늙는 거죠. 건강해지려면은 네. 서로 둘레 가까운 사람들한테 서로 칭찬을 아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즐겁게 하시는 게 이 노화 방지하는 거에 기본이 되는 것이죠. 네. 신동진 씨, 오늘따라 굉장히 더 젊고 아주 그냥 영해 보이고 요즘에 일단 해봐요가 너무너무 진행이 잘하면서 아주 인기가 대폭발이라고 해요. 아유, 선배님도 사돈 낱말하시네. 이게 칭찬이야, 뭐야. 아니, 진짜 오늘 입으신 네. 청바지도 그러시고, 예. 전체적으로 건강 관리를 너무 잘하신, 예. 그런 오늘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선생님? 맞습니다. 네. 진짜 한 게 아니고 그냥 연습하신 거예요. 이제 정말 앞으로는 칭찬 요정이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리하는 다음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마지막으로는 큰 소리로 깔깔대면서 웃어라. 이거입니다. 네. 가끔 너무 웃길 때 우리 눈물이 나오고 어쩔 때는 뭐 콧물까지 나오는 경험들 예. 해보셨잖아요. 이런 현상은 웃는 행동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과 심장에 무리를 주는 에피네프린 수치를 떨어뜨리고 기분을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 시키는, 업으로 시키는 엔돌핀 수치가 증가시켜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크게 웃으면 일단 전신 근육이 자극이 되고 몸에 열이 생겨서 혈류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신체 온도가 올라가고 에너지 대사가 일단 활성화가 되게 되는 예. 거죠. 가짜 웃음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평소에 웃을 일이 참 없지만 그래도 한번 웃어보십시오. 대외 활동을 할 때도 그늘진 얼굴로 우울하게 있게 되면 누가 이제 말 걸기도 어려워지고 그만큼 또 사회적 고립이 됩니다. 반면에 항상 밝고 뭐 잘 된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무슨 좋은 일이 있는 줄 알고 자꾸 옆에서 말을 붙이게 되고 그만큼 교류가 많아지고 좋은 일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우리 뭐 그냥 한번 깔깔대고 한번 웃어보죠. 웃어볼까요? 예. 내년에 네. 느껴지신 것 것 같은데요. 어. 건강하고. 예. 일부러 이렇게 좀 웃어봤지만 웃고 나니까 정말 기분도 좋아지네요. 예. 이렇게 몸으로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정신으로 받는 스트레스 두 가지 관리법 모두 이제 배워봤는데요. 오늘 배운 이제 관리법들 평소에 여러분들도 꾸준히 실천해 주셔서 스트레스 확실하게 날리시고 또 더욱 젊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사실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막상 그 순간이 되면은 사실 욱하고 치솟거든요. 아유, 예. 이렇게 당장 스트레스를 받아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응급 처치법도 좀 일러주세요. 네. 욱하고 할 때. 응급처치법. 네. 아주 쉽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숨쉬기입니다. 한숨쉬기요? 일반적인 호흡보다 2배에서 5배 정도 더 많이 내쉬는
쉬는 이 한숨을 쉬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긴장이 풀리고 안전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장 박동, 속도, 혈압을 낮추는 이런 효과도 있고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한숨을 쉬면 근육의 긴장을 풀면서 신체 생리적 활동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한숨 쉬면 안 좋다 이러셨는데 이제는 네. 좀 한숨을 쉬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한숨 쉬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서거나 앉거나 눕거나 본인들의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코로 쭉 들이마시면서 가슴과 복부가 최대한 늘어나도록 팽창을 시킵니다. 꽉 숨이 들어차면은 잠시 참았다가 그리고 크게 한숨을 입으로 내뱉습니다. 천천히 뱃속 깊숙이 있는 숨까지 전부 다 끄집어내시고요. 네. 이렇게 최소 10회 이상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호흡을 합니다. 일어나서 한번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네. 선생님? 네,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좀 마음이 네. 좀 안정되는 것 같아요. 배와 가슴이 쭉 내밀어지도록 코로 끝까지 들이마시고요. 입으로 내뱉습니다. 모든 공기를 다 끄집어내듯이 천천히 입으로 내뱉습니다. 아, 편안해지는 것 같네요. 네. 네. 저도 제가 예. 아끼는 스웨터가 있는데 아들한테 세탁을 맡겼는데 5살짜리 스웨터를 만들어놨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는 괜찮아 근데 안 입으면 되지. 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편해지네요 네, 마음이. 예. 아. 호흡의 중요성을 한번 또 이제 배워봤는데 숨쉬기만 이렇게 천천히 이제 해봤는데도 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네요. 네. 네, 그 생방송 오후 1시 저희 함께하고 계신 시각이 이제 정확히 2시가 됐는데요. 이쯤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신체 나이를 병원에서 검사할 수가 있나요? 예, 병원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병원에서는 사실 그 바이오에이지라고 그래가지고 신체 연령하는 시스템이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사실은 내 몸 상태를 본인이 느끼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질문 두 번째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꺼번에 살을 많이 빼거나 나이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면 갑자기 늙어 보이던데 노화 없이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정말 우리가 궁금하다. 진짜 이거는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살을 빼기 시작할 때 맨 먼저 빠지는 게 물이 빠지고 그 다음에 근육이 빠지고 마지막에 지방이 빠집니다. 이 지방이만 빠지면 좋은데 이 근육을 다른 걸 먼저 빼거든요. 근데 근육이 먼저 빠지게 되면 우리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나중에 조금만 먹어도 더 살이 네. 찌는 요요 현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2주에 2kg 이상 빼게 되면 몸에 탄력 섬유가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2주에 2kg 이상 빼시면 안 돼요. 이게 팔다리 근육만 빠지면 괜찮은데 연예인들 많이 보시죠? 네. 뭐 살 빼기 다이어트 프로그램 나가지고 노안돼가지고 다 돌아가잖아요. 네. 홀찌고. 이게 회복이 나이가 먹으면 안 돼요. 이게 팔다리 근육만 빠지는 게 아니라 네. 이 심장 근육, 내장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아주 건강상 심각한 문제 걸 수가 있죠. 네. 그때 살은 우리가 살 빼거나 이런 거는 항상 라이프롱 평생을 보고 하시는 거지 뭐 내일 모레 비키니를 입어야 되니까 살 급격하게 빼자 이런 건 건강상 아주 안 좋은 겁니다. 특히 운동선수나 뭐 또 연예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2주에 2kg 이상은 안 빼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 좋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또 간단히 제가 추가 말씀드리면 네. 피부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선크림이에요. 아. 네, 다이어트 하신다고 밖에서 운동하실 때 햇볕을 많이 쬐다가 보면 뭐 얼굴에 피부에 뭐가 생긴다 뿐만 아니고 피부 탄력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밖에 나가실 땐 꼭 선크림 잘 바르고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네, 선크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피부 노화 방지에 돼지 껍데기와 콜라겐이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고 있는데 실제 도움이 되나요? 하셨네요. 네. 네, 돼지 껍데기에 있는 콜라겐은 이 분자량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몸에 흡수가 잘 되지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칼로리가 높아서 오히려 살이 찌기 쉬울 수도 있죠. 네, 네. 요즘 콜라겐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시고 많이 선전들이 되고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콜라겐이 왜 빠져나가는지를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과연 이 콜라겐을 먹었을 때 과연 효과가 음. 있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 호르몬이 이런 콜라겐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때는 노화가 방지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콜라겐이 빠져나가는데 그 원인을 잡아주지 않고 콜라겐만 먹어가지고는 큰 효과는 볼 수가 없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신체의 나이를 젊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이제 많이 또 이제 배워봤는데요. 내일은 연말연시에 집에서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떡 만드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과 나눠 먹기도 좋고 선물하기도 좋은 방법이니까 내일도 저희와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